다음 발표는 장페르 쿠작 프랑스 CLS 프로젝트 전략 매니저님을 초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소규모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PCX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온라인에 대기하고 계신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연결 중입니다.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해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PCX 프로젝트라고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럽 PCX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세계 해양 포럼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어업 관리 도구 및 서비스 분야의 선도 기업인 CLS 전략 프로젝트 매니저인 장페르 코자크입니다. PCX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project, FishX, actually is concentrating on fisheries, but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냥 어업이 아니라 대규모 어업이 아니라 소규모 어업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바로 FishX 프로젝트입니다. 소규모 어업을 SSF라고 하겠습니다. 이 SSF는 이후 어업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어업의 어획량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활동 어선의 대부분과 또 전체 어업 고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SSF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또 지역 생태 지식을 유지하고요. 또 이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SSF는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관리자들은 SSF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또 환경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F는 자원관리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화되어야 하고요. 또 데이터 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PCX 프로젝트를 구축한 이유입니다. PCX는 혁신을 지원하고 주요 사회 및 환경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시행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PCX 프로젝트는 2022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EU에서 450만 유로를 지원합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독일 킬에 위치한 트랜스마테크가 주도하고요.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의 7개 파트너와 WWF 그리고 시에나 등 2개의 NG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에서 7만여 개의 네, 제 말씀 들리시나요? 슬라이드 쇼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연사님의 발표 자료 전체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자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 a minute. Okay. You should have told me. So just a minute. So.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see the entire slide? There you go.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이제? 네,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PCX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규모에 제한 없이, 크기에 제한 없이 모든 유럽 어선에 적용되는 신규 EU 규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이 통제 규정은 5년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23년 11월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일은 2024년 1월 9일이고요. 선박 규모에 따라서 2026년 1월 10일까지 또는 2029년 말까지 적용이 됩니다. 어선이 규모에 제한 없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자보고가 이 12m 이상의 선박에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 모든 선박은 전자적으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SSF에 있어서 큰 변화이고요. EU는 해당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EU가 제공하는 이제 캐치 IT라고 하는 이 추적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어획이 된 수산물 그리고 어획이 된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없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 기업으로서 저희는 규정 시행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이 수용성이 있죠. 이 SSF, 그러니까 소규모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은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이 어획을 하는 그 지점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공유 문제도 있죠. 오늘날 이 통제 관련된 다양한 규제 데이터는 사일로에 갇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기밀로 유지되고 다른 활동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민과 과학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용도로 개발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제 전 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이 해양 내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미 이 경쟁적으로 어업인들이 어획 활동을 하는 이곳에서 이런 전자적인 활동, 전자적인 보고뿐만이 아니라 또 풍력해상 발전 단지까지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업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활동에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되 어민과 또 과학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해서요. 데이터 처리를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PCX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과제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미 이 PCX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어획 그리고 또 레저용 어획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CX와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일부 용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이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인사이트 플랫폼은 웹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추적 앱인데요. 이 추적 앱을 통해서 이 이력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 수산물의 이 발자국을 다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산물은 어디서 어획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획이 되는 방식이 친환경적인 방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이트 플랫폼은 CLS가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사용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전 연사님 얀베트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가 게재가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할지 또는 공유하지 않을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같은 경우 GPS가 선박의 PCX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의 GPS 위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차원에서의 AIS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와 같은 지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PCX 프로젝트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인사이트에서는 이 선박의 개별적인 트랙이 민감한 정보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진 않고요. 대신 시간과 표시로 밀도 맵을 집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적된 위치만 이 통계적인 이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크기는 확대 또는 축소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요. 또 확대를 하게 되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박의 개별적인 선박의 트랙과 이런 방향은 표시하는 것이 민감한 정보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또 밀도로만 표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두 곳의 NGO와 두 곳의 어부협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사무소를 둔 WWF와 포르투갈의 소규모 NGO인 시에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저영향 어민단체인 라이프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양한 NGO와 그리고 어부협회가 다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되어서 처리가 되고요. 어부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작은 선박에 이 네모라고 하는 VMS 시스템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어민들과의 자발적인 파트너십에 따른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는 참여 의향서에 사인을 한 어선들에게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아주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과도 이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위성이나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선이 이 원양 어선처럼 심해로 나아가게 되면요,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고요, 또는 육지와 가까워지면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매 3분마다 GPS 위치가 수정이 됩니다. 위치,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라고 하는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따로 전선도 필요 없고요. 복잡한 설치 과정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은 어선들의 네모라고 하는 이 VMS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선박은 6m 정도 크기의 다기능 어선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한 명의 어부가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랍스터, 게, 가재, 뭐 새우 등 조개류 등을 잡는 어선이고요. 그 중간 사진은 이 위성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어구 표시 부표인 라오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IR이라고 하는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업 활동 감지를 위한 궤적을 추적을 하는데 AI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개의 다른 정보가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 정보는 낚시 장비를 식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SSF 어선 같은 경우 이 낚시 장비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식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어업 활동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하였는지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업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어업 활동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이 어업 활동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선의 이 궤적이라는 것도 추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선이 항구에 근접하게 되면 실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박한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어링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별적인 대규모 선박보다도 소규모 이런 어업 활동을 하는 작은 어선인 경우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안에 가까운 경우에 어업 중인지 항구에 정박해 되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싱 트립의 시작부터 끝점까지를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각 개별 어획 활동에 대한 어구를 감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산업용 어업보다 다종다양하고 계절에 따라 어구를 바꿀 수 있는 소규모 어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CLS는 여러 궤적에서 어구 종류를 인식하는 도구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 각각의 이 어획 도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분석하고요. 실제 어떠한 어획 도구가 이 특정 선박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어구에 따라서 어떤 어획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획을 하는 이 시간대를 탐지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구를 식별한 후에는 실제 어로 활동을 감지해서 어획을 위한 노력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개별 어로 활동이 때로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3분마다 빠른 속도로 선박 궤적을 획득을 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1시간이면 모든 어업 활동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3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매 3분마다 빠른 속도로 선박 궤적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선 이동 단계와 어구 설정의 속도값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로 활동이 시작되는 위치를 추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구 운반은 다음 날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같은 어로 활동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선박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홀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운반 단계를 먼저 식별하고 나서 같은 지역에서 이전 설정 단계를 찾게 되는데요. 설정과 운반 사이의 시간 차이는 어획 노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각각의 네, 연사님 혹시 네 빠르게 마무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 이 홀링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과 이 둘째 날 사이에 실제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리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을 파악을 해서 그 시간차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려진 그물의 길이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CX 컨소시엄은 소규모 어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범위의 디지털 플랫폼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요. 또 이 어업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트랜스마테크와 그리고 또 주요 연결고리인 NGO, WWF, 아울스 그리고 CLS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주고 계신 NGO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디지털 이 트랜지션과 관련된 로드맵을 계속해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